옛날 한 시골 마을에 마음씨 착한 김씨와 그의 아들이 살았다. 하지만 왜 꼭 착한 사람은 가난하게만 사는지. 착한 두 부자 역시도 열심히 일했지만 미천없이 남의 집 소일거리만 하다 보니 도저히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생활에 지친 아들이 이야기했다. 아버지,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 무슨 방법이라도 있느냐? 예, 어제 일 나갔다 들었는데 옆 동네 고시 녀석이 한양 가서 딱 5년 일하고 와서는 논 열마지기를 샀답니다. 그래? 예, 그래서 저도 고시 녀석이 일했던 곳을 소개받기로 했습니다. 제가 가서 돈 벌어 올 테니 우리도 남일 그만하고 우리 농사 지으면서 살아요, 아버지. 그래도 이 녀석아, 너 혼자 그게 되겠느냐? 한양은 눈 뜨고도 코 베어가는 곳이라는데. 아버지, 제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 제가 연락드릴 때까지 몸 보전만 잘하고 계셔요, 냥냥. 아들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결국 아들은 그 길로 한양으로 떠났고 김씨는 1년, 2년, 3년 그렇게 아들 소식만 기다리며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기다린 지 5년이 되어가는 어느 봄날, 드디어 아들에게서 한양으로 찾아오란 연락이 왔다. 그렇게 도착한 아들의 일터. 아버지! 아이고 아들아! 아버지, 그동안 홀로 지내시고 여기까지 오시느라 얼마나 고생 많으셨습니까? 이 불효자를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다, 아니야. 내 아들 그간 어떻게 지냈느냐? 아버지, 말도 마세요. 똥 치우는 일부터 불판 닦는 일, 발렛 파킹까지 그동안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냥냥. 아이고 아들아, 타지에서 고생이 많았구나. 그래도 아버지, 올라오길 잘했어요. 자, 보세요. 제가 그동안 번 돈입니다. 아들이 내온 보따리를 열어본 아버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이 돈이면 논 열마지기는 충분히 구입하고도 남는 돈이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한편으론 이 돈을 모으느라 고생했을 아들의 모습에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 이제 고생 그만하시고 우리 고향에서 남은 여생 편하게 보내며 살아요. 그래 아들아, 정말 고생이 많았구나. 아버지가 어머니도 없이 저 업어 키운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자, 어서 고향으로 가자꾸나. 아니요 아버지, 전 아직 일을 마무리하지 못해 바로 못 가요. 그러니 아버지께서 먼저 돌아가셔서 논을 사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셔요. 농사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아하, 그것 때문에 먼저 올라오라 하신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내 고향 땅에 가서 먼저 농사 짓고 있으마. 아들의 돈을 받은 김씨는 가슴팍에 소중히 안아쥐고 고향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때부터 김씨의 머릿속엔 온통 돈 생각뿐이었다. 돈. 그렇게 조금 가다 말고, 어디 잘 있나? 휴, 잘 있구나. 또 조금 가다 말고, 어디 잘 있나? 휴, 잘 있구나. 돈을 잃어버릴까 불안했던 김씨는 수시로 돈이 잘 있는지 확인하며 가다 보니 올 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빠르게 지쳐갔다. 마침 높은 고개를 넘던 김씨는 고갯마루에 커다란 정자가 보여 거기에 앉아 땀을 식혔다. 맞다, 내 돈 어디 잘 있나? 휴, 잘 있구나. 그렇게 땀을 식히고 길을 떠난 김씨. 한참을 가다, 맞다, 내 돈 어디 잘 있나? 멘붕. 이런 경험들 있지 않던가. 있지 않기 위해 너무나 노력하다 보면 신기하게도 그걸 통째로 잊어버리는. 세상에 정신이 없어도 분수가 있지. 정자 위에 그 돈을 그냥 내려놓고 온 것이었다. 이런, 내 정신 좀 보게. 그 돈이 어떻게 모은 돈인데.
김신 헐레벌떡 고갯마루를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방금 그 정자엔 아무것도 없었다. 벌써 시간이 꽤 흘러 여러 사람들이 그곳을 거쳐간 뒤였던 것이다. 그렇다 보니 돈이 가만히 그곳에 있을 리가 있나. 컥컥. 하늘이 무너지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던 김씨는 넋을 잃고는 내 돈 하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러자 저만치에서 점잖게 생긴 백발 노인 하나가 다가오더니 이보시오, 왜 그러고 계시는지요? 아, 예. 제 말 좀 들어보시오. 글쎄, 우리 아들이 한양에서 뼈 빠지게 일하며 논 열맞이기를 사라고 저에게 준 돈을 그만 제가 잃어버렸지 뭐요.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보고 또 봤는데 그걸 결국 이곳에 두고 가버렸다오. 그러자 그 노인이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는데 이게 그건가요? 아니, 자신이 두고 간 돈보따리가 아닌가? 컥컥. 예, 맞습니다. 노인장께서는 어찌 이걸? 예, 아마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 같은데 분명 주인께서 찾아올 거라 생각하고 기다리고 있었답니다. 혹 진짜 주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댁께서 말씀하시는 걸 굳이 다 듣고 있었답니다. 많이 놀라셨을 텐데 죄송합니다. 자, 받으시지요. 냥냥. 고맙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뭘요? 이제 조심히 가십시오. 천만다행으로 위기를 넘긴 김씨는 다시 돈을 가슴팍에 잘 간직한 다음 다시 길을 나섰다. 그렇게 한참 길을 걷는 중인데 큰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어허, 비가 이렇게 내려서야. 그러게, 왜 그러시오? 아, 여기 냇물이 이렇게 불어버려서 다들 건너지도 못하고 있다오. 이거 참, 이래서야 나도 오늘 집에 돌아가긴 틀렸구나. 그런데 그때 어떤 처녀 하나가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며 떠내려오고 있었다. 사람 살려. 사람 오메, 저것 좀 보게. 사람이 떠내려오네. 아이고, 저러다 죽겠는걸. 하지만 그 누구도 선뜻 구하겠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평소 심성이 곱던 김씨는 뛰어들까도 해봤지만 자신은 나이든 노인이라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할 게 분명했다. 저기, 이 중에 저 여인을 구할 분이 아무도 없으시오. 저러다 저 처녀 죽겠소. 냥냥.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다들 서로 눈치만 볼 뿐 누구 하나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마음이 다급해진 김씨의 머릿속엔 저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소리쳤다. 저 여인을 구해오면 논 열맞이기 값을 주리다. 제발 누가 좀 구해주시오. 노인장, 그 말 사실이지요? 네, 그렇고 말고요. 자, 보시오. 여기 이 돈이요. 어서 저 처녀를 구해주면 당신에게 모두 주겠소. 냥냥. 알겠소. 저 정도면 목숨 걸어볼만 하지. 그러자 그 젊은이가 물속에 뛰어들더니 능숙하게 헤엄치며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리고 한참의 사투 끝에 떠내려가던 처녀를 구할 수 있었다. 어휴, 나도 하마터면 죽을 뻔했네. 자, 이제 돈 주시오. 아차, 내가 무슨 짓을 한 건지 내 코가 석자인 것을. 냥냥. 하지만 어찌 죽어가는 사람을 그냥 보고만 있는단 말인가. 급한 마음에 꺼낸 이야기였다지만 약속은 약속. 그렇게 김씨는 사람 하나를 구하는데 아들이 몇 년간 힘들게 모은 돈을 모두 써버렸다. 그때 물속에서 죽다가 살아난 처녀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들에게 물었다.
죽는 줄로만 알았는데 도대체 저를 구해주시는 분은 누구신지요? 저기 계신 저 노인분이 살렸다네. 아무도 구하러 나서는 사람이 없었는데 저 노인이 논 열마지기 값을 내놓아서 어떤 사람이 자네를 건져낸 걸세. 그 말을 들은 처녀는 김씨에게 다가갔다. 어르신, 감사합니다. 덕분에 죽을 뻔한 목숨 구했습니다. 감사할 게 있겠소. 죽어가는 목숨 살리는 게 당연한 일이지요. 다음부턴 비 오는 날 냇가를 건너지 마시오. 큰일 난다오. 말을 마친 김씨는 힘없이 돌아섰는데, 어르신 잠시만요. 어차피 물이 불어 가시던 길을 가시지 못할 것인데 저희 집에 묵었다 가시지요. 처녀의 간곡한 부탁을 거절 못한 김씨는 그녀를 따라 그녀의 집으로 따라가게 되었다. 대문이 으리으리하구나. 대문을 들어서자 아가, 무사히 도착했구나. 냇가에 물이 불어 건너지 못했을 텐데 어찌 왔느냐. 네, 그렇지 않아도 걱정이 많았단다. 야옹. 어? 어라, 당신은 두 분이 아시는 사이입니까? 알다마다. 그런데 네가 이분과 어찌 함께 온 것이냐? 예, 이분이 냇가에 빠져 죽을 뻔한 저를 논 열마지기 값을 주고 구해주신 겁니다. 그렇게 딸에게 모든 사정을 들은 노인은 깜짝 놀랐다. 아니, 그 돈이라면 당신 아들이 몇 년을 힘들게 벌었다던 그 돈 아니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사람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헌데 따지고 보면 노인장이 제 돈을 찾아주시지 않았다면 결국 돈도 잃었을 것이고 따님의 목숨도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다 노인장 덕분이기도 합니다. 하하하하, 그렇구려. 우리의 선행이 선행을 불러 서로의 목숨을 구한 것이구려. 그러게 말입니다. 알고 보니 이 노인장은 이 마을의 천석군이었고 김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논 열마지기뿐만 아니라 커다란 기와집도 새로 지어주었다. 몇 년간 열심히 아버지와 살기 위해 노력한 아들이라면 네, 사이 삼고 싶소만. 결국 아들도 한양에서 내려와 처녀와 혼인까지 올리고 두 집안은 끈끈한 사돈지간이 되었다. 구독자님,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는 세상이라지만 크게 보면 분명 복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독, 좋아요, 댓글로 선함을 베푸시면 큰 복을 받는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냥냥. 옛날 난봉꾼 개차반으로 소문난 김씨 도령이 살았는데 공부는 아예 뒷전에 허구한 날 자신의 똘마니들을 거닐며 낮에는 야외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밤이 되면 매일매일 기방에서 살다시피 했다. 얘들아, 못하니? 돈줄 왔다, 돈줄. 어서 나가보거라. 어머, 호구. 아니, 도련님. 어서 오셔요. 왜 이제서야 오셨어요? 내 어제도 왔지 않느냐? 그런가요? 하루가 1년, 10년 같습니다. 우리 도련님 하루도 안 보면 눈이 멀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냥냥. 오, 그래. 귀여운 것들. 내 매일매일 방문할 테니 걱정 말거라. 와, 신난다. 오늘 또 흥청망청 놀아보자꾸나. 우리도 김씨 덕분에 신이 나는구나. 이러니 예나 지금이나 줄을 잘 서야 되는 것이야. 맞아, 냥냥. 그런데 어쩌다 이런 개차반 도령이 나왔었고 이 지역엔 지역 유지인 만석군 부자 김첨지가 살았는데 말년에 겨우 어렵게 얻은 5대 독자가 있었다. 그 5대 독자가 바로 이 개차반 도령 김씨이다. 어렵게 얻은 아이다 보니 오죽이나 예뻐 보이겠는가. 아들이 뭘 하든 간에 어이구 내 새끼, 잘한다 내 새끼, 옳지 내 새끼.
이처럼 오냐 오냐 하고 키웠더니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결국 눈에 뵈는 게 없는 안하무인 개차반 망나니 자식이 되어버린 것이다. 저기 어르신. 그래, 무슨 일이냐. 만월기방에서 도련님이 달아놓은 외상값 500냥을 갚아주라고 찾아왔습니다요. 뭐시? 아니 3일 전에 외상값 주라 해서 다 갚아줬는데 그새 또 기방에서 돈을 왕창 쓰고 왔어. 어휴, 어서 주고 돌려보내거라. 저 어르신, 너는 또 왜? 글쎄, 도련님이 저잣거리 술집 하나를 다 때려 부셨답니다. 어서 보상해주지 않으면 관하로 찾아간다 난립니다요. 뭐? 당장 가서 말썽 안 나게 처리하거라. 예이. 어휴, 속 터져. 대를 이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 녀석이라 반 죽여놓을 수도 없고 누가 저 녀석 버릇 좀 고쳐줬으면 좋겠구나. 그럼 내 평생 은인으로 삼을 텐데 말이다. 냥냥. 개차반이 되어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말도 귓등으로 들었다. 이처럼 자신의 아버지도 자기를 어쩌지 못하니 세상이 자기 것만 같고 이룰 수 없는 건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또 김씨도령은 강가에서 자신의 똘마니들과 또 모여 술판을 벌이는 중이었다. 그때 처음 보는 아리따운 처녀가 그들 앞으로 쓱 지나가는 것이었다. 분내가 참 좋구나. 그런데 저 처자는 누구냐? 본 적 있느냐? 아니, 처음 보는데. 예쁘긴 겁나 이쁘네. 그때 갑자기 바람이 불더니 처녀의 치마가 살짝 들리는데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이 김씨도령이 주접을 떠는데, 오호라, 저기 가는 처자 뒷문이 활짝 열렸구나. 히히히히, 자네를 반기나 보네 그려. 하지만 이런 희롱질에 당돌한 처녀는 눈 하나 깜짝 않고 답하는데, 하마터면 어느 집 개한테 도둑 맞을 뻔했구나. 냥냥. 뭐시? 방금 들었냐? 저거 우릴 개 취급한 거 아닌가? 저 당돌한 것을 봐라. 김씨도령은 순간 도대체 뭐하는 계집인지 궁금증이 도졌다. 그러곤 멀찌감치 떨어져 뒤를 따르는데 딱 한 번 눈길을 주더니 그 뒤론 쳐다도 보지 않는 것이었다. 보통 계집들은 내가 쳐다보면 어쩔 줄을 모르는데 나를 이렇게 개무시해? 딱 봐도 부티가 좔좔 흐르는데 말이야. 그렇게 그 처녀를 계속 따라가니 나룻배에 몸을 실길래 김씨도령 역시 나룻배에 올랐다. 도대체 어딜 향하는 것이지? 행색을 보아하니 분냄새가 요란한 것이 양반집 자제는 아닌 것 같지만 뭔가 풍기는 분위기가 보통이 아니구나. 나룻배에서 내리자마자 도령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먼저 가서 말을 건넸다. 어느 집 딸이요? 오라버니, 벌써 동생을 잊어버리셨어. 오라버니? 오라버니라니, 그게 무슨 말이냐? 난 너 같은 동생을 둔 적이 없거늘. 행여 아버지가 밖에서 낳은 딸이라도 되나? 방금 한 배에서 나왔으니 도령과 전 남매가 아니고 무엇이요? 또 한 방 먹은 김씨도령은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어질어질했다. 그렇게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처녀가 곧장 강 건너 새로 생겼다는 기방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뭐야, 도도하게 굴더니 겨우 기녀였어. 그런 주제에 감히 날 놀리다니 내 혼쭐을 내줘야겠구나. 음흉한 미소를 짓는 김씨도령. 그리곤 다음날 그는 새로 생긴 기방을 찾았다. 돈주머니 두둑히 들고 말이다. 기방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유명세는 여전한지 행수 기생이 곧바로 알아보았다. 아니, 저거 강 건너에 사는 김씨도령 아니야? 어찌 여기까지 왔대? 저것이 아주 그냥 돈을 바가지로 쓰고 다닌다던데 어떻게든 우리 집 단골로 만들어야겠구나. 이런 기회가 또 언제 오겠니? 곧바로 VIP 고객으로 모셔진 김씨도령은 역시나 들어오자마자 과시라도 하듯 한상 거하게 주문했다. 그 한 병에 100냥짜리 돈페리뇽 10병 내오거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호구. 아니. 우리 귀한 VIP 김씨도령님. 냥냥. 입이 귀에 걸린 행수기생은
김씨 도령 옆에 딱 붙어 비위를 맞추기 시작했다. 뭐 필요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시지요, 도련님. 그래, 이보게 마담. 여기 새로 들어온 애가 있지. 아, 예. 어찌 또 소식을 듣고 여기까지 오셨대? 아, 당연히 있지요. 아주 보통 미모가 아니지요. 게다가 어제 처음 기방에 들어온 처녀랍니다, 처녀. 냥냥. 호, 그래. 그 애를 당장 내 앞으로 데려오게나. 아,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잠시만 기다리시오. 잠시 후 한 기생이 들어오는데 역시나 어제 자신을 2방이나 먹인 그 처자였다. 기생은 김씨 도령을 보고 살짝 놀란 눈치였다. 허허, 어서 옆으로 와. 내게 술 좀 따라보거라. 그렇게 한참을 벌컥벌컥 돈페리뇽을 마시며 기고만장해진 김씨 도령. 그리곤 잔뜩 취하더니 흥, 기생 주제에 감히 나를 그렇게 놀려대다니. 내 오늘 네 머리를 얹어주러 왔으니 어서 이부자리를 펴고 준비하거라. 그러자 갑자기 눈빛이 변하며 벌떡 일어나더니 소녀는 머리 얹을 생각이 추호도 없으니 잘못 찾아오셨소 하며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이었다. 뭐야 저거? 오호라, 돈이 부족해서 저런 것인가? 그러면서 다시 행수 기생을 불러 돈 뭉치 하나를 더 꺼내 턱 내려놓으며 자, 이 정도면 되겠소. 이게 뭐예요, 도련님? 뭐긴 뭐겠소. 내 새로 들어온 그 기녀를 꼭 품어야겠소. 이 정도면 어째 충분한 것 같은데 말이오. 그것이... 행수 기생은 무언가를 고민하는 것 같더니 아, 예. 잠시만 기다리셔요. 냥냥. 제가 이 기방에 올 때 한 약조를 잊으셨소. 내 집 사정 때문에 기생이 되긴 했지만 저를 품을 남자는 내 직접 고를 수 있도록 해준다 하지 않았소. 그랬지. 그런데 이 철없는 거사, 이 돈이면 너 방 2칸짜리 집은 살 정도야. 이런 행운이 쉽게 오는 것이 아니다. 어서 이 돈 받고 저 도련님 그냥 모셔라. 오, 이제 생각이 좀 드나 보지. 날아온 돈뭉치에 얼굴을 맞은 김씨도령. 어안이 벙벙하니 그 기생을 바라보는데 내 집안이 억울한 누명을 써 망해버려 어쩔 수 없이 기녀의 길로 들어섰지만 내게 10,000,000금을 준다 해도 당신 같은 개차반에겐 절대 내 순결을 줄 수 없소. 당장 돌아가시오, 냥냥. 뭐라? 그러곤 팽 하고 방을 나가버리는데 김씨도령은 넋이 나가버렸다. 달밝은 밤, 김씨도령은 돈보따리를 들고 늦은 밤 기방을 나와 추적추적 걷기 시작했다. 내가 싫다고? 개차반 같다고? 이렇게 큰 돈을 가져다 줬는데도 내가 싫다니. 내가 개차반이라니. 누가 보면 도깨비에 홀린 실성한 사람처럼 보였으리라. 너 요즘 김씨 본 적 있냐? 아니, 본 적 오래되었다. 그놈 없으니 기방 갈 수단이 없어 아쉽구나. 그러게, 헤이. 그 뒤로 김씨를 따라다니던 똘마니들은 물론 주변 기방의 기생들도 김씨를 본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3년 후, 기생생활 3년 동안 정절을 지키고 있다는 기생 앞에 어서와를 꽂은 한 선비가 섰다. 내 아직도 개차반으로 보이더냐? 내 너를 부인 삼으러 왔느니라. 한 배에서 나온 오라버니를 어찌 남편으로 만든단 말이오. 그 한 배에서 나온 개차반 오라버니는 오래전에 죽었다. 여기 새로 태어난 김씨도령이 왔으니 내 청혼을 받아 주거라. 그렇게 간절하니 어쩔 수 없지요. 알겠습니다, 서방님. 아가, 너였구나. 너였어. 내 아들 녀석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준 게. 3년 전에 넋을 잃고 돌아온 김씨도령은 충격으로 사람이 변하여 그 다음날부터 미친 사람처럼 공부만 하더니 과거 시험에 떡하니 장원급제를 한 것이다. 아가야, 넌 우리 집안의 은인이자 보물이구나. 그 후 김씨도령은 암행어사가 되어 아내의 집안의 억울함까지 풀어주었고 행복하게 살게 되었다.
구독자 여러분, 남자는 역시 저처럼 여자를 잘 만나야 하고 전설의 고냥 역시 구독, 좋아요, 댓글 꼬박 달아주는 이런 멋진 구독자분들을 만나 오늘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보답으로 여기 복을 많이 준비했으니 꼭 받아가십시오. 냥냥. 감사합니다. 옛날 떠돌이 보찜장수 장씨가 살았다. 하고 어느 날 소타령에 그렇게 여자를 밝히며 밖으로 돌았다. 보찜장수를 한 것도 대놓고 집을 나가 바람 따라 구름 따라 지 맘대로 살 수 있으니 택한 것이라. 하지만 결국 이놈이 일을 내는데 1년 전 지 마누라를 뒤로 하고 장사한다며 나와 어느 주막집 주모와 눈이 맞아 살며 집에 들어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막집에 눌러앉아 술만 마시며 허송세월을 보내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문득, 아차, 오늘이 며칠이지? 10월하고 절반이 지났소. 뭐? 그럼 내일이 아버지 제삿날이잖아. 작년에도 못 갔다가 집안 노인네들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는데 이번엔 꼭 가야겠다. 냥냥. 아니, 날밤을 새서 가도 하루 넘게 걸리는 거리를 어찌 가려고 그러시오. 그냥 있어요, 자기. 아니야, 나 얼굴이라도 비추고 금방 올게. 욕먹은 것도 그렇지만 솔직히 작년에도 제사를 참여 안 해서 그런가 되는 일도 없고 돈만 왕창 나갔었지. 올해는 꼭 참석해야겠어. 집을 향해 서둘러 주구장창 걷기 시작한 장씨. 이 주모 때문에 힘을 왕창 뺐더니 다리가 후들리는구나. 절반쯤 도착했을까. 중간에 차디찬 가을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아이고, 힘들어 죽겠는데 게다가 이리 비까지 오니 너무 추운데 이러다 얼어 죽겠어. 어디 비를 좀 피할 곳이 없나? 저기 묘지 옆에 움막이 하나 있구나. 마침 잘 되었다. 그러고 보니 이 근처가 아버지 묘인 것 같은데. 아우, 이제 좀 살겠네. 그런데 너무 걸어서 그런지 엄청 피곤하구나. 잠깐, 아주 잠깐만 눈 좀 붙이고 다시 출발하자. 잠이 든 장씨. 그러다가 밖에서 누군가 수근수근 거리는 소리에 비몽사몽간에 잠이 살짝 깼는데. 오늘 장신의 제사라며? 그래, 어서 우리도 가서 좀 얻어먹어 보세. 장신은 벌써 내려갔는가? 진지게 내려갔지. 올해는 아들 얼굴 좀 보려나. 작년에도 무척이나 아쉬워하더만. 뭐? 그 망나니 아들 말이야? 이게 뭔 소리야? 일어나야 되는데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구나.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나야. 워낙 비몽사몽간이라 다시 그대로 기절하듯 잠들어버린 장씨. 어휴, 망할 놈의 집구석. 퇴퇴. 가서 괜히 입맛만 버렸구나. 그러게 말이야. 밥 속에 지렁이가 3마리나 들어있질 않나. 고기는 제대로 익히지도 않고 올려놓고 나물은 죄다 씌어서 곧 버릴 것만 올려놓고 말이지. 어휴, 장씨 어디 갔어? 고개도 못 들고 이미 무덤으로 갔다네. 어찌나 민망해하던지. 그 아들놈 하나 있는 녀석이 작년에도 안 왔다더니 올해도 안 왔네. 아주 못난 놈이지. 못나다 뿐인가 지 딸년과 붙어먹을 놈이지. 뭐? 아니, 아무리 그래도 뭔 말을 그렇게 하는가? 자넨 안 보이는가? 내가 말해놓고 틀린 적이 있던가? 그놈 틀림없이 지 딸과 붙어먹을 놈이네. 되었어. 얼른 가서. 저게 뭔 소리야? 이게 뭐야? 깜짝 놀라 일어난 장씨. 알고 보니 이곳은 그냥 움막이 아니고 시체를 넣어두는 초분이 아닌가. 아이고야. 얼른 나가자. 장씨는 집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한숨 자서 그런지 아까보단 몸이 가벼워졌다.
뭐 이런 일이 다 있단 말인가? 방금 대화들 우리 집 제사상에 다녀온 귀신들 아닌가? 아니면 꿈인가? 아이고, 걸음아 날 살려라. 그렇게 허겁지겁 새벽녘이 되어서야 집에 거의 도착한 장씨. 뭐? 밥에 지렁이가 있어. 그게 말이 되는가? 게다가 난 딸은커녕 자식도 없는데 뭐? 어쩌고 어째? 내가 딸과 붙어먹는다고? 말도 안 되는. 그래, 분명 꿈이야, 꿈. 악몽을 꾼 거라고. 도착한 집엔 일가 친척들은 이미 다 돌아갔고 마누라는 안방에서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장씨는 일단 제사를 치렀던 방으로 향했다. 그리곤 제사밥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획 뒤집어 엎어보았다. 그랬더니 세상에, 헉! 밥에서 머리카락 3개가 나왔다. 고기도 설리 걷고 나물도 가기 직전이잖아. 이씨, 아무리 장남인 내가 없다지만 제사를 이따위로 치러. 냥냥. 참석도 안 한 놈이 말이 많다. 장씨는 제사하고 남아있는 술을 벌컥벌컥 마셔댔다. 술 기운이 점점 오르며 더 화가 치민 장씨. 이놈의 옆에 내가. 아내가 자고 있는 안방으로 향하는 장씨. 그리곤 벌컥 문을 여는데, 응? 아내 옆에서 곤히 자고 있는 아기란 무엇이란 말인가? 뭐야, 이 여자야, 당장 일어나봐. 뭔가요? 이제야 집에 오신 거요? 아니, 얼마 만에 오신 거랍니까? 냥냥. 여기, 이 아기, 네 집 자식이야. 아, 당신이 집 나가기 전에 임신한 거잖아요. 하긴 자신이 집을 나간 시간을 따져보면 얼추 가능한 이야기였다. 그런데 아이를 낳아놓고 당신이 오질 않으니 여기 딸아이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어. 뭐? 딸? 내가 말해놓고 틀린 적이 있던가? 그놈 틀림없이 지 딸과 붙어먹을 놈이네. 순간 술기운이 오를 대로 오른 장씨. 눈이 뒤집히더니 안돼, 안돼. 그런 천인 공노할 일이 생겨선 안돼. 내가 어찌 딸려나고. 그래, 그냥 차라리. 그러더니 장씨는 갑자기 낫을 들고 반 미친 사람처럼 뛰어오더니 아기를 향해 휘둘렀다. 이게 뭐하는 짓거리요, 이 미친 양반아. 나 이제서야 돌아오더니 미친놈이 돼서 왔구려. 냥냥. 아내가 재빨리 피하긴 했지만 그만 아이의 허벅지와 아내의 팔뚝에 큰 상처가 나고 말았다. 곧바로 아이를 안고 뛰쳐나간 아내. 그제서야 놀란 장씨는 낫을 떨어뜨렸다. 내가 뭔 짓을 한 것인고. 여보. 뒤늦게 아내를 쫓아나가 보았지만 이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지 오래였다. 그렇게 떠난 아내는 딸아이와 그 뒤로 2번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강산이 2번이나 변할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늙을 대로 늙은 보찜장수 장씨는 여전히 떠돌이 보찜 장사를 하고 있었다. 집어릇 개 못 준다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여자를 찾더니 버는 족족 술과 여자에 다 써버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억수로 운이 센 날이었다. 이보게나, 그 보찜에 있는 옹이그를 내게 팔게나. 내가 100냥 주겠네. 예? 이걸요? 그래. 였어. 이거 보통 그릇은 아닌 것 같은데 횡재했구나. 횡재는 무슨, 서푼 주고 떼어온 걸 100냥이나 받았구나. 저기요, 아저씨, 그 바구니 제가 살게요. 저기요, 그 못이 좀 파시오. 원래대로라면 다 팔리는데 열흘이나 걸린 물건들이 자신이 매입했던 가격에 적게는 5배, 많게는 100배가 넘는 가격에 모조리 팔린 게 아닌가. 우와, 이런 운수 좋은 날이 있나. 평소 만져보기도 힘든 큰 돈을 번 장씨는 곧바로 색주가 하나에 들어가더니 연거푸 술을 마셔댔다. 술맛 좋구나. 좋아. 이보게 주모, 여기 제일 어리고 예쁜 아가씨 하나 불러주게나.
호호호, 장사가 잘 되었나 보. 잘 되고 말고. 그럼 저기 어리고 예쁜 아가씨 하나 있는데 약간 흠이 좀 있는데 불러줄까? 흠이 있어. 얼마나 어리길래? 이제 갓 20이 된 아가씨요. 그래, 예쁘고. 당연하지요. 그래. 뭐 흠 조금쯤이야. 당장 불러오구려. 오늘 정말 운수가 터지는구나. 터져. 냥냥. 그러더니 정말 어린 아가씨가 하나 들어오는데 과연 지독히도 예쁜 아가씨가 아닌가. 그런데 어째 좀 낯이 익는구나. 그럴 리가요. 저는 처음 보는데. 그리고 저처럼 예쁜 얼굴은 좀처럼 보기 힘드실 건데. 맞아, 그렇지. 자, 한 잔 따라 보거라. 둘은 술잔을 기울이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까 주모 말이 너에게 흠이 하나 있다던데 그게 무엇이더냐? 그게 뭐냐? 말해보거라. 다 알아야 내 너를 편히 품을 것 아니더냐. 내 오늘 돈도 두둑히 들고 왔다. 냥냥. 예, 사실 허벅지에 흉이 하나 있습니다. 허벅지에 흉이? 예,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어머니가 거짓말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아버지가 글쎄 저를 죽이려고 했답니다. 그런데 그게 빗겨나가 일이 되었다고. 세상에, 지 자식 죽이려는 아버지도 있답니까? 어머니는 지독히도 아버지가 미우셨나 봅니다. 그렇게까지 말을 지어낸 걸 보면. 망할.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진직에 돌아가셨죠. 그러니 제가 이런 판에 그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것이더냐. 예, 얼른 돈 많이 벌어서 이 바닥 뜨고 집이랑 밭 하나 사서 편안하게 사는 게 꿈입니다요. 냥냥. 그래, 그렇구나. 새하얗게 질린 장씨. 어르신, 어디 불편하십니까? 술을 많이 마셔서 그런지 몹시 피곤하구나. 제가 얼른 안아드릴 테니 어서 자리에 드시지요. 아니다. 내 그 전에 소피 좀 봐야겠구나. 예. 주막 뒤쪽으로 돌아가면 있습니다. 그래. 고맙구나. 그리고 자, 이거 바꿔라. 여기에 내 보찜인데 내 뒷간 다녀오는 동안 네가 책임지고 잘 갖고 있거라. 혹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다 네가 갖는 거다. 예? 그렇게 하시죠. 무슨 소피 보러 가는 중에 귀신이라도 만난답니까? 얼른 다녀오세요, 어르신. 전 준비하고 있을게요. 냥냥. 그래. 그렇게 밖으로 나온 장씨는 정신없이 걷기 시작했다. 지어미를 쏙 배달 맞구나. 그리곤 뜨겁디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쏟아지기 시작했다. 이 장가놈아, 빌어먹을 장가놈아, 니놈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것이냐? 하나밖에 없는 딸을 장녀로 만들다니. 그래도 그 죄수없는 귀신의 말처럼 내 딸년과는 붙어먹진 않았구나. 다행이구나. 다행이야. 실성한 사람처럼 주막에서 점점 멀어지는 장씨. 왜 이렇게 안 오시지? 그러곤 여자는 그 남자가 남긴 보자기를 슬그머니 풀어보니 세상에, 이 돈이면 그동안 자신이 열심히 모아놓은 돈과 합치면 얼추 작은 초가에
밭 하나는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여잔 장씨가 오길 기다렸지만 날이 밝도록 돌아오지 않았고, 장씨가 남겨놓은 돈 보자기를 들고 새벽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행복한 미소를 지은 채. 그리고 그날 뒤로 장씨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단지 어느 강 옆에 바위 위에 장씨가 쓰고 다닌 듯한 모자와 항상 메고 다니던 보자기가 놓여있을 뿐. 구독, 좋아요, 댓글 남겨주시는 신같은 구독자님, 한 주간 편안하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냥냥. 뭐? 정서방이 혼인 첫날 밤부터 신방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기방을 갔단 말이냐? 게다가 신랑복까지 벗어 던지고? 예, 그렇습니다요. 아, 속이 터지는구나. 속이 터져. 냥냥. 옛날 쌍둥이 자매가 살았다. 둘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똑같이 생긴 일란성 쌍둥이였는데 신기하게도 성격은 정반대였다. 언니는 마음씨가 넓고 현명하지만 동생은 항상 언니 것을 탐내고 욕심이 많았던 것이다. 이제 저 두 녀석이 벌써 시집갈 때가 되었으니 혼처를 슬슬 알아봐야겠구나. 냥냥. 그래도 기왕이면 좋은 곳에 보내고자 하는 게 다 부모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고대감은 첫째 딸의 좋은 혼처를 위해 매파를 불러 부탁했다. 이보게, 내 두둑히 챙겨줄 테니 우리 딸 시집 보낼 혼처 좀 잘 알아봐 주게나. 마침 딱 좋은 집안이 하나 있습니다만. 그래. 그 집안이 어딘가? 지금 영의정하고 계시는 정시대감 아시죠? 알다마다. 자네 정시대감 집이랑도 연결이 가능한가? 당연하죠. 그런데 왜 그러는가? 무슨 문제라도 있는가? 그 집 아드님이 워낙에 노는 걸 좋아해서. 고대감은 자신이 정대감의 사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자 눈이 돌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정대감으로 말하자면 당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권력을 손에 쥐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고을 밭과 논 중에 정대감이 것이 아닌 것을 찾기 힘들 정도로 조상으로부터 엄청난 재산을 물려받은 집안이 아니던가. 이러니 고대감의 눈이 돌 수밖에. 그게 뭐 흠이 되겠는가? 남자가 원래 친분도 쌓고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밖으로 좀 돌 수 있지. 그 정도는 괜찮네. 내 딸 교육 잘 시켜놓을 테니 당장 추진하시게나. 냥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전달하겠습니다요. 야옹. 우리 딸이 드디어 시집 가는구나. 그것도 정대감의 사돈이 될 줄이야. 우리 가문의 경사로구나. 경사야. 냥냥. 에이, 짜증나. 그러자 정대감 측에서도 흔쾌히 허락했다. 그거 잘 되었구나. 그렇지 않아도 저 망나니 녀석을 어디에 장가 보낼까 했는데. 야옹. 개차반 아들을 장가 보낼 수 있다는 생각에 정대감 측에서도 일사천리로 혼사를 진행시키더니 순식간에 혼례 후 맏딸은 신방에서 긴장된 채로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신랑. 밖에 아무도 없느냐? 예, 아씨. 왜 서방님께서 들어오시지 않는 것이냐? 예, 쇳내가 알아보겠습니다요. 자, 마시게 마셔. 오늘 아주 밤새도록 마셔보게. 신방엔 안 가도 되는가? 앞으로 쭉 볼 것인데 뭐하러 벌써 들어가? 이러지 말고 여긴 처가라 좀 불편하니 우리 자리를 옮기세. 그래. 역시 대장부야. 그런데 그렇게 혼인한 거 다 티내고 갈 생각인가? 그럴 수야 있나. 잠시 후 신랑 일행이 자리를 비워 가보니 세상에, 결국 새 신랑은 신방에도 들어가지 않은 채 혼례복을 벗어 던지고 찾아온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정말 기방으로 가버렸다. 아씨, 서방님께서 글쎄 친구분들과 기방에 간 것 같습니다. 이 소식은 초조하게 기다리던 고대감에게도 전해졌다. 뭐?
정서방이 혼인 첫날 밤부터 신방에 들어가지 않고 친구들과 기방을 갔단 말이냐. 게다가 신랑복까지 벗어 던지고. 예, 그렇습니다요. 아, 속이 터지는구나. 속이 터져. 냥냥. 되가몰은 그런데 이 정서방이 술만 마시면 길에서 퍼질러 자는 게 특기랍니다. 행여 이슬 맞고 입이라도 돌아가면. 헐, 그럼 안 되지. 아까 나갈 때 입고 나간 옷을 아느냐? 예, 제가 똑똑히 보았습니다요. 그래, 어서 가서 직접 데려오거라. 예, 대감마님. 그렇게 하인툴은 새 신랑을 찾아 저잣거리에 나섰다. 저기 계시구나. 역시나 그곳엔 고주망태가 되어 쓰러진 신랑이 있었다. 하인툴은 신랑을 들쳐매고 신방까지 옮겼다. 대감월은 정서방을 찾아 신방에 잘 넣어두고 왔습니다요. 오, 그래, 잘했다. 휴, 첫날 밤은 어쨌든 신방에서 보내게 되었으니 다행이구나. 냥냥. 서방이 정신도 못 차리고 자신의 홀레복도 벗겨주지 않으니 눕지도 못하고 결국 닭이 우는 아침까지 기다린 첫째 딸. 홀레 땐 경황이 없어 이제서야 신랑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게 되었다. 얼굴은 멀쩡하고 반듯하게 생겼는데 주색을 저리도 좋아한다니. 앞으로 고생길이 훤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실망치 말자. 내 잘 보필하여 새 사람으로 만들면 되겠지. 이제 정신이 좀 드시는지요? 여긴 어디요? 어디긴요. 신방이지요. 신방?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인지요? 그게 무슨 말씀이셔요, 서방님? 서방님이라니요? 술을 하도 마셔서 정신이 나간 건가? 계십니까? 이곳이 고대가님 댁 맞지요? 내가 고대감이네. 무슨 일들인가? 예, 대감어른. 이곳 새 신랑이 길바닥에 고주망태가 되어 쓰러져 있는 걸 저희가 직접 데려왔습니다. 냥냥. 그게 무슨... 신랑은 이미... 예? 아니네. 잠시만 기다리시게. 냥냥. 이 녀석아, 어제 네가 데려온 자가 누구더냐? 예? 고대감 집은 발칵 뒤집혔다. 그렇다. 신랑인 줄 알고 데려온 자가 하필 신랑과 똑같은 옷을 입은 엉뚱한 사람이었던 것이리라.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전 원래 장사하던 장사치요. 예? 전 최근 친한 친구에게 사기를 당해 속상한 마음에 술에 취해 내 잠시 길거리에 쓰러졌던 것까진 기억나오. 그런데 정신을 차려보니 당신이 내 앞에 무슨 선녀인 줄 알았소. 이럴 수가. 도대체 나도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있겠소? 그때 신방문이 벌컥 열리는데 이럴 수가. 넌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놈이길래 신랑인 척하고 내 딸을 농락했느냐? 예? 전 아무 짓도... 예, 아버님, 아무 일도 없었사옵니다.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라는 것이냐? 두 남녀가 밤새 한 방에 있었는데 게다가 이렇게 술에 떡이 된 놈하고 행여 이게 정대감에게 알려지는 날엔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다. 저 정대감이 가만히 있을 인물이 아니다. 그러자 그때 아버님? 제가 있지 않습니까? 뭐라? 언니가 밤새 저저와 무슨 짓을 했을지 어찌합니까? 전 확실한 처녀이니 제가 언니인 척 신랑을 맞이하겠습니다. 뭐야? 왜? 내 말이 뭐 틀린 말인가? 밤새 남녀가 한 방에 있었는데 아무 일도 없었겠어? 냥냥. 이게 언니에게 말을 함부로 하는구나. 그래, 잠시만. 너희 둘은 완전히 똑같은 쌍둥이이니 눈치챌 리가 없다. 분명 묘안이다. 그리곤 고대감은 의미심장한 표정으로 첫째 딸을 바라보았다. 아버지. 저건 이미 눈이 돌아간 모습이다. 그렇게 동생은 언니 대신 홀레복을 입고 신방에 들어갔다.
드디어 내가 당대 최고의 가문 며느리가 되는구나. 정말 다행이다, 다행이야. 하늘이 내게 주신 천운이구나. 냥냥. 이쪽이요. 이쪽. 이 방에다가 넣어주시오. 다행인지 불행인지 술에 잔뜩 취해 신방에 들어간 사위는 전혀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날 밤 비가 대차게 내렸고 달도 뜨지 않은 어둠 속에서 보찜을 진 채 눈물을 훔치며 언니와 아까 그 상인이 조용히 빠져나갔다. 그렇게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그 사이 강산도 변하고 세상이 많이 변하기도 하였다. 10년 동안 고대감의 사위는 허구한 날 밖으로 돌며 기생집만 찾다니 과거 시험은커녕 초시에도 합격하지 못하고 그 많던 집안 재산 대부분을 날려버린 것도 모자라 기생 하나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다. 어휴, 저 왼수. 내가 못 살아. 헉, 뭐야. 정대감이 권력에서 밀려 관직에서 내려오게 되었다고. 아이고. 세상에 이럴 수가 있단 말이냐. 영원할 것만 같던 권력을 빼앗기자 정대감도 집안이 기울기 시작하더니 순식간에 폭삭 망해버렸다. 그러자 정대감의 보증을 함께 섰던 고대감 역시 덩달아 망해 집과 논밭을 모두 빼앗겼다. 아휴, 권력만 쫓아 모든 것을 뒤로 한 말로가 이렇구나. 냥냥. 그렇게 고대감 부부는 겨우 방 한 칸짜리 초가 하나를 얻어 그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계십니까? 니신지요? 그동안 강령하셨습니까? 자, 인사드려야지. 할아버지시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아니 이런. 아버님, 안녕하신지요? 아니, 넌 딸아, 잘 지냈느냐? 네, 면목이 없구나. 예, 전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일이 힘들게 사시는 줄 알았다면 진작 찾아뵐 걸 그랬습니다. 10년 전, 저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일이 피해를 보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서방님 잘못입니까? 서방님이요? 예, 이게 저의 운명인 것을 일이 된 거 함께 열심히 살아보시지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돕겠습니다, 서방님. 냥냥. 그리고 부모님이 챙겨주신 폐물을 팔아 장사를 시작했는데 본래 성실했던 남편이라 밤낮 열심히 일하고 옆에서 지혜로운 첫째 딸이 현명한 아내로서 내조하니 결국 대박이나 지방에서 알아주는 거상이 된 것이었다. 만약 첫째 딸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좌절했다면 지금의 성공이 있겠는가? 아씨, 잘 계셨습니까? 그날 제가 실수하는 바람에. 아니네,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리 훌륭한 남편과 이렇게 어여쁜 아이들도 낳지 못했을 거네. 너무 마음에 두지 말게. 감사합니다요. 그렇게 다시 찾아온 딸이 다시 고대감의 집안을 일으켰고 그 뒤론 권력을 탐하지 않은 채 평범한 일상을 지내며 행복하게 살았다. 전설의 구독자님, 구독, 좋아요, 댓글 다셔서 여기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도 좌절이 와도 절대 포기 마시고 저희처럼 오순도순 서로 사랑하며 행복한 나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냥냥.